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등록면허세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재산세인데, 재산세도 일부 내용을 우리가 공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는요, 98페이지고요. 토지에 대한 과세에 대한 구분할 겁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이 좀 어려운 단원이죠. 재산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제일 기억이 안 남았던 단원이 토지에 대한 구분일 겁니다.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게 좀 까다로운데, 이게 우리 또 시험 문제 늘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 구분은요, 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재산세 배우는 이 토지 구분을 잘 배워두시면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구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8페이지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구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고요. 이 과세할 때 세 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 사업자를 위해서 별도 합산 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리 과세가 있다고 합니다. 별도 합산과 분리 과세를 제외하면 종합산 과세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종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 분리 과세 총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데 종합은 별도와 분리를 뺀 나머지를 종합산이라고 해서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다음 별도 합산은 별도끼리 합산하고요. 분리과세는 합산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리시켜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종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총 세 가지로 구분하고 종합산은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별도 합산 그러면요,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땅인데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장의 땅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를 합니다. 자, 사업자가 합산하되 시군구에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 시군구별로 합산한 다음에 3단계 초과 누진세라고 해서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세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세율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누진세라고 하고요. 현재는 3단계 초과 누진세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상과세는요,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종합상과세인데 종합상과세도 시군구별로 합산하되 3단계 초과 누진세로 돼 있다. 그러면 종합이는 별도는 3단계 누진세다. 오늘은 3단계 누진세 이걸 좀 잘 암기해 놓으시고요. 이따 우리 세율편에 갔을 때 세율을 정리할 건데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3단계 초과세입니다. 종합산, 별도 합산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분리과세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고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은 세 가지로 차등화 둘 건데 제일 싼 게 0.07%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싼 게 0.2%,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게 4%로 합니다. 우리 0.07, 0.2는 일명 저율 분리과세, 세율 자체가 기여도가 있고 바람직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면 4%는 아주 높은 세율로 하기 때문에 고율 분리과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는 저율과 고율로 차등화해서 나눠가지고 과세한다. 그래서 0.07, 0.2, 4%입니다. 0.2하고요 4%는요 약 20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0.07하고 4%는요 약 56배 차이 나니까 너무 세율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단계별로 누진할 수는 없고요. 그 차별화둬서 저율은 저율대로 고율은 고율대로 이렇게 나눠서 과세하겠다. 이게 현재 분리과세의 취지입니다. 그럼 0.07에는 아무래도 기여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반죽하다. 싼 토지가 뭐냐? 우리 토지 28가지 지목 중 가장 기여도 있는 땅 중에 하나가 농지죠. 농지입니다. 농사 짓는 이 땅에는 농사를 쓰니까 기여도가 있다. 그래서 전답, 가수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농지로서 분리과세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여도가 있는 땅이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도 목장에서 가축을 많이 길러서 그걸 국민에게 보급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진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든지 목장에서 축산업을 해서 목장에서 이 가축을 이어서 공급한다. 다 이게 공급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여도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게 뭐냐? 임야죠. 임야도 0.07인데 공익사용, 산림보호 이러한 임야는 0.07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0.2% 그러면 우리
우리 0.2%는요. 대표적인 게 공장용지가 있는데 공장용지도 세금을 좀 완화해줘야지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에 다 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거를 다 소비하는데 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용지도 세금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죠. 0.2%짜리고요. 그 다음에 공급용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4% 고율 비과세는 두 개를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해원제 골프장하고 또 하나는 고급 락장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직성 재산이라고 해서 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요. 별장은 주택이 포함하고 고급주택도 주택으로 가고요. 고급 선박은 선박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해원제 골프장과 고급 락장입니다. 전에 우리 취득세 편에서 사직성 재산 그러면 5개 야구함겠죠. 별골, 오선주 이 5개 중에서 골프장하고 고급 락장 이 두 가지만 토지로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는 골프장과 고급 락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별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고급택도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해원제 골프장하고 고급 락장만 고율 분리과세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인데 일단은 분리과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0.07부터 4%까지 정리하고 분리과세가 끝나면 별도합산 할 거고요. 별도와 분리를 빼면 종합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산은 나머지를 다 모아서 종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리과세 중에서 가장 싼 게 0.07%인데 0.07에는 개인 소유 농지가 있고요. 전답 가손으로서 기여도가 있다. 뭐가 기여도 있다? 영농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농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부지지 농지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종합 합산 과세합니다. 자, 농지는요. 전국에 다 분포합니다. 군지역,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과 개발 녹지지역과 주상공 이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우리 약으로 써서 주상공인데 주상공 지역은 농지가 대단히 싸다 비싸다. 비싸죠. 아무리 농사 짓더라도 농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상공 지역 그러면 종합상과세입니다. 대신 주상공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농사를 짓는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면적 제한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농지는 1인이 몇 평을 농사져라 큰 거 없어요. 왜냐면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작물을 수확하면 기여도가 있는 거지. 1인이 몇 평 농사져라 면적 얼마 두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지역이 맞고 면적 제한 없이 분리과세하는데 주상공이라는 말씀이면 종합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여기에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민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기여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여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노랗게 곡식이 익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기여도가 있는데 이거는 파릇하게 익어가요. 파릇하게 익어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풀이죠. 자풀은요. 기여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농지는 영농 목적이 아니니까 종합상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있다면 분리과세가 되지만 농지를 농사 안 지면 영농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농지는 종합상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개인에 대한 농지인데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잘 분석하면서 주상공 지역은 아무리 농사져도 종합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상공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리과세다. 면적 제한 없다. 이렇게 자꾸 구분해야 돼요. 아까 이 말씀드렸을 때 이게 좀 어렵다는 이유가 농지는요. 농사만 짓는다고 다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기여도를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냐 종합산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과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법인과 단체는요. 원칙상 종합상과세고 예외가 분리과세인데 현재 5가지 법인과 단체에 한해서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농업법인 소유하는 농지라고 해서 법인 중에서도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처음 목적 자체가 농사와 관계 있어요.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유한 농지는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농업법인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도 공사지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다 세금 내요. 그래서 전력공사든 수자원공사든 LH공사, 한국토지투자공사든 농어촌공사든 농지, 토지 다 세금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사회복지사업자는요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인정하고요. 만약 이후에 취득했다, 이후에 취득하면요 종합상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조건 사회복지사업자라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취득한 것만 분리과세 돼 있고요. 이후에 취득한 거는 종합상
종합산입니다. 자, 요거 현혹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우리 날짜가 잘 나올 거예요. 1990년도 이게 뭐냐? 1990년도가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90년도에 생긴 세목이 뭐냐? 우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합토지세가 1990년도에 신설한 세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토지세를 신설해서 한때 부과하다가 요거를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토지세를 없애버리고 재산세로 편입했어요. 그래서 2004년 말까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했던 거를 2005년도 1월 5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는 바람에 이 지금 나오는 종합토지세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재산세에 통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긴 연도가 1990년대, 1990년도에 만들 때 종합토지세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에 취득한 거는 혜택 주고 그 이후에 취득한 거는 조금 불이익 주겠다. 그게 종합산하고 분리과세 차이예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자가 90년 5월 31일, 다시 말하면 종합토지세가 생기기 전에 취득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분리과세 주고 이후에 취득한 것들은요 다 종합산 하겠다. 그래서 연도가 나오는데 왜 연도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세법 시간에 1990년, 1989년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분리과세 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요 과거에 취득한 것만 분리과세에서 저율로 따져주기 때문에 이 89년, 90년도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현혹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안 나오면은 답이 중복답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빠져버리면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세를 소비하는 목적으로 소유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분리과세로만 정답이냐? 아니죠. 종합산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명확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중복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7, 8년 전부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할 때 요걸 명확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5월 31일 이전 또는 89년 10월 30일 이전 이렇게 나온 거는요. 현혹당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의뢰에 요 당시 이전에 취득한 것만, 즉 과거에 취득한 것만 허용해 주는구나. 이 정도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사회복지사업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자가 누구냐면 보육원, 모자원, 양로원 같은데 주변에 양로원 주변에 텃밭 같은 거 있으면 노인분들이 무료하니까 농사를 져요. 그 농사 져가지고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법인이 매립 간척하여 과세현재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이 소유한 농지, 종중도 잘 보시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취득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법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인데 3번하고 5번은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3번 사회복지사업자, 5번 종중 이 두 가지는 무조건이 아니라 90년 5월 3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되고 이후에 취득한 거는 종합산입니다. 그리고 1, 2, 4번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1990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현재도 이런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3번하고 5번만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3번, 5번은 의외로 잘 나오는데 종중이라 소유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 이따 문제 풀다 보면 몇 년도 이전이냐 잘 봐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과 단체에 대한 농지를 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목장용지를 할 건데 목장용지는 개인법인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으로서 이것도 기여도가 있다는 거는 축산용 가축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농지와 마찬가지로 목장도 지역은 비슷합니다. 군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의 단서는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좀 아까 우리 농지는 90년 5월 30일 이전이랐다면 목장용지는 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목장을 만들었다면 89년 12월 30일 이전에 목장이 있는 것만 허용해 주겠다. 그 이후에 녹지지역에서 목장을 만들었다면 종합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는 자만 혜택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주상공 지역은 목장이라도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무슨 과세한다? 종합산 과세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 세 군데의 지역은요.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분리과세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산이에요. 그래서 이내 초과를 따져서 기여도를 따집니다. 자, 그럼 뭐가 갖고 따지냐? 목장은요. 사육 두수, 마리수 갖고 마리수가 많으면 목장을 크게 주고 마리수가 적으면 적게 줍니다. 그래서 마리수 갖고 이내 초과를 따지는 게 특징인데 만약에 여기에 목장이 있는데 소떼 목장이에요. 그러면 소가 몇 마리냐 다셔가지고 그 마리수에 비례해서 목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내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요. 초과 그러면 종합산과세예요. 그래서 이내와 초과를 가축 사육두수 갖고 따집니다.
따지는데 가축은 마리수 갖고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양떼의 목장도 마찬가지로 양을 몇 마리가 있느냐 그셔가지고 이내까지는 분리가 돼야 되고요. 초과된 거는 종합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제는 결국은 목적이 가축을 많이 기를수록 그만큼 더 혜택을 많이 주고 가축이 적을수록 혜택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목장용제는 이내 초과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임야라고 하는데요. 임야는 대부분 공익사용 목적, 산림보호 육성 이러한 임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가지 임야가 나오는데 공통점, 비슷한 점은요. 법률이나 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공익사용이다, 산림보호 육성 그러면 그러한 임야는 분리과세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임야는 분리과세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개발행위가 되기 때문에 종합상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임야라고 해서 다 분리과세 그러면 안 되고요. 무슨 법률, 법에 비해서 규제받는 임야들이 분리과세가 되고 개발행위가 되는 임야는 종합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거 좀 주의할 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자, 환경지구 안의 임야는요,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그 체크에 돼 있죠. 자, 보존지구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0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디귿번 밑에 보면 공원 자연 지구 환경지구 그러면 당연히 분리과세가 되는데 보존지구다 그럼 비과세요. 보존지구는 국립, 도립,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보존지구냐 환경지구냐 그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지구 안의 임야 그러면 분리과세,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야 그럼 비과세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보존하고 차이를 잘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중이 소유한 임야 나오는데 종중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990년 5월 31일 이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아까 우리 농지도 종중은 90년 5월 31일 이전이듯이 지금 나오는 임야도요 90년 5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 혜택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중 제한보구역 내 임야 그럼 분리과세요. 제한보구역이 있고요. 또 거기도 잘 보시면 통제보구역 나오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비읍번에 체크에 군사시설 보구역 중 통제보구역 안에 임야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보구역 내 임야는 분리과세인데 통제보구역 임야는 비과세. 우리 통제보구역 어디 있어요? 그렇죠. 38선, 우리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통제 보호구역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고요. 제한보호구역은요, 도시 안에 있는 군시설입니다. 이러한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 나오는 5번부터 9번까지 해당하는 임야는요, 89년 12월 30일 이전이고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90년 5월 30일 이전인데, 뭐 89년이다 90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 는요 89년 12월 30일 이전, 90년 5월 30일 이전 이렇게 연도가 좀 나오는데 현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따 문제 풀면은 뭐 90년이다, 89년이다 이거는 크게 현혹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016년 이렇게 나왔다면은 당연히 종합산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분리과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임야 여기에 나오는 게 이런 임야를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07은 3개입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세 가지 잘 구분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우리 공장용지인데 공장용지는요 군지역에는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이 잘 들어간 거고요. 산업단지 공업지역도 공장이 잘 들어갔어요. 이 위치에 들어간 거는 불이익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내에 그러면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장이 엉뚱하게 어디에 들어갔느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은 한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약간 차별화해서 별도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는요, 지금 나온 공장용지는 경우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군지역에 공장이 있느냐, 산업단위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느냐, 여긴 이내가 되면 분리과세라고 표현하는데 상업, 주거, 녹지 지역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은요, 같은 이내를 써도 별도 합산 과세 이렇게 씁니다. 물론 초과자 나오면요 어디에 있든지 종합산이기 때문에 초과는 기준치를 넘어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우리 목장용지는 가축 사유투수에 따라서 이내 초과를 따졌다면 지금 나오는 공장용지는요 업종에 따라 따져요. 자, 예를 들어 정유산업이다. 정유산업이면 땅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요.
굉장히 크죠. 정유공장. 그래서 요거는 다 분리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시멘트 산업이다 그러면 이내까지만 분리과세고요. 초과된 거는 종합이다. 아무래도 정유산업보다는 시멘트 산업이 땅의 용도가 더 작죠. 그래서 업종에 따라 섬유공장이나 화학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나 요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내 초과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이 들어가서 환영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잘 구분하고요. 이내가 되면 무조건 분리과세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공장이 잘 들어갔으면 이내에 그러면 별도 합산 분리과세인데 상업, 주거, 녹지 지역처럼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면 이내가 되더라도 별도 합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초과자는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무슨 과세한다? 종합 합산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장은 산업, 이 업종에 따라서 이내 초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공급용 토지라고 해서 산업용이든 아니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토지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러한 토지가 우리는 공급용 토지라고 하는데 원래 공급용 토지가 38개예요. 워낙 많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38가지 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볼 수도 없고요. 사실은 대표적인 거 6가지만 보고 끝낼 겁니다. 자, 1번은 그냥 LH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하는 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과승현재 염전이라 그래서 소금을 생산하는 땅인데 요거는 20회 때, 25회 때 두 번이 염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요 문항에서는 출제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염전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염전은 우리가 20회, 25회 때 두 번 나왔는데 요게 답을 두 번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염전은 꼭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 토지라고 그래서요. 4년 동안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이니까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요 땅에다가 아파트를 쭉 집니다. 요게 단기간 내에 완공되는 게 아니라 3, 4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3, 4년 동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면요. 사업자들이 분양가액을 올릴 수밖에 없죠. 아파트 분양할 때.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4년 동안이든 3년이든 주택 건설하는 동안에는 분리과세에서 좀 완화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요거는 3, 4년 동안은 공급용 토지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토지 나와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도요. 일단 이 토지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죠. 팔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공급용 토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토지 나오는데 요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정책적으로 분리과세로 옮겨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터미널 토지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과세였는데 2006년 1월부터 종합 분리과세를 이행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도 앞으로 터미널 토지 임하려면 분리과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리과세 중 공급용 토지가 0.2%짜리인데 워낙 38가지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비싼 거 고효율 분리과세인데 고효율 분리과세는 두 개 있죠. 해원제 골프장, 고급을 확장은 고효율 분리과세고요. 고효율 분리과세의 특징은요. 면적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지역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해원제 골프장은 다 4%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을 확장도 마찬가지로 4% 부과하되 고급을 확장 토지 경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 나오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스토리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원제 골프장만 사치성이기 때문에 정규 대중 골프장, 일반 대중 골프장, 간이 골프장, 골프 연습장 이렇게 운동시설용 토지는요. 다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은 골프장에도 해원제로 운영되는 해원제 골프장은 중과세하기 위해서 4%가 되고요. 정규 대중, 일반 대중 골프장은 그냥 대중 골프장이니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치성이 아니다.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효율 분리과세까지 해서 우리 세 가지 배웠죠. 0.07, 0.2, 4% 세 가지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게 분리과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사업자에 대해서 가는데 우리 사업자용 땅에 대해서는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스토리라고 해서 별도 합산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슈퍼마켓, 점포, 빌딩 이와 같은 건 일종의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이니까 사업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목장용지는 가축 투스, 마리수 갖고 따졌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업종으로 따졌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인 사무실, 오피스텔, 슈퍼마켓은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에서 바닥 면적의 5배, 3배, 4배 이렇게 판단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별도 합산이고요. 그걸 초과하면 종합합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상가, 사무실, 빌딩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일까요? 그렇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가장 배수가 작습니다. 3배. 그럼 여기에 만약에 상업지역에 사무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3배까지만 별도 합산해주고요. 초과된 거는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상가, 사무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가장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3배까지만 사업장용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하고 초과된 건 종합합산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보다는 이제 공업지역은요. 1배 더 완화해서 4배를 주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무실 건물이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4배 이내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고요. 초과한 거는 뭐냐? 종합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에 따라 바닥 면적의 3배, 4배, 5배, 7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대표적으로 3가지라면 상업지역은 3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업지역은 4배, 전용 주거지역은 5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일반 영업용건축물에 대한 부수토지 중 상가, 사무실, 빌딩, 즉 사업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일반 영혼용 건축물 부수토지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 공지상태예요. 공지상태라는 거는 비어있는데 실제 사업자가 뭔가 업무에 활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보면요. 104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2번 별도 합산 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네요. 차고용 토지, 보세 참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우리 공지 상태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으나 해당 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별도 합산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17개예요. 17개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요. 기본서에는 17개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추렸고요. 10가지 너무 많아서 6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 건데 자, 별도 합산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는 이러한 토지가 별도 합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다. 우리 차고용 토지는 한마디로 차고지예요. 자, 차고지는요, 사업장의 일부인데, 예를 들어 버스 운송회사 가면 차고지가 있죠? 이 차고지에다가 쭉 차량을 세워놓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지 상태, 즉, 건물이 비어있지만 놀리는 거예요? 업무에 활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업무에 활용하죠. 그러면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차량 허가 나오죠. 만약에 버스 운송회사에서 차고지가 없으면 이 버스를 도로에다 세우면 안전성 문제 있죠. 밤중에 어떻게 되려고요. 그래서 이 차고지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토지는요. 업무에 활용하는 토지니까 별도 합산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대여, 건설기계 정비업 또는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우리 자동차 운전 학원에 가면 비어 있습니다. 공지 상태인데 여기에 주행거리 그려져 있고 코스 그려져 있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학원용 토지는 당연히 공지 상태이지만 사업장용 땅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회 때 우리 처음에 나올 때 자동차 운전 학원 여기 한번 나왔었죠. 25회 때. 그 외에는 뭐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보세 창고용 토지라든지 자동차 관리 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자동차 폐차 사업, 자동차 중고 매매 사업장, 박물관, 미술관, 야외 전시장 토지,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운동시설용 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업장으로 봐요. 그래서 현재 별도 합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거는 공지 상태이지만 업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다 사업장용 땅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별도 합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스토지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우리 공장. 공장은 좀 전에 군지역, 그 다음에 읍면지역이라든지 산업단위 공업지역은 공장이 잘 들어갔으니까 이내 그럼 분리과세고요. 초과 그럼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장용 건물은 건축물이라도 별도 합산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 좀 아까 사치성 해원제 골프장, 고블학장은 처음부터 고율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용 건축물, 고블학장 건물은 이게 별도 합산 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 합산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고율 분리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제 3번하고 4번이 의외로 시험을 잘 내는데 3번은 일명 가액미달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가액미달 건축물은요. 그 건축물의 토지에 비해서 건축물이 너무 가격이 미달되면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잘 보시면 숫자가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부스토지죠. 그 건축물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산이고요. 그 바닥 면적은 인정해주겠다. 그거는 별도 합산해주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도 의외로 잘 나와요. 무허가 입업 시공된 거,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안 받은 거 이런 말이 나오면요. 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건물은 종합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종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3번, 4번 그중에서 4번이 최근에 잘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05페이지 보면 우리 종합산 과세 나오죠. 종합산 과세는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산인데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농지는 영농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영농 목적이 아닌 농지는 기여도가 없으니까 종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단체 아까 5가지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매립, 간척한거, 종중이 소유한 농지 이 5가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됐고요. 나머지 법인과 단체는 종합산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우리 목장이나 농지가 어디에 있으면 상당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주상공이죠. 주상공 지역은 대단히 비싼 농지고 비싼 목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하는 농지와 목장은 비록 농사져서 기여도가 있지만 대단히 비싼 지역에서 농사졌기 때문에 종합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장용지, 공장용지가 끝말이 초가자. 목장용지는 가축 두수에 비해서 목장의 규모가 크면 초과되면은 그때 마리수에 비해서 크다 그러면 초과된 만큼 종합산이고요. 공장용지는 아까 업종에 따라서 초과되면 종합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소유죠. 기준면적 초과 토지. 좀 아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 주거지역, 녹지지역 3배, 4배, 5배, 7배 따져서 이내까지만 분리과세가 되고요. 초과되는 거는 종합산이다. 이 이내까지는 별도 합산이고요. 초과되는 건 종합산이죠. 사업장용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건축물이 시가편액에 해당 부토지 시가편액에 100분의 2에 미달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까지는 건축물이니까 별도 합산해주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액 미달했으니까 종합산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 가액 무허가다 위법 시공된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로 취급하지 않고요. 전체 토지를 종합산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액 미달은 2%에 미달했으면 그래도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요. 바닥 면적을 뺀 것만 종합인데 무허가 위법 시공된 거는요. 아예 처음부터 종합산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잡종지, 채석장, 토치장 이런 말이 나오면요. 다 종합산입니다. 즉 잡종지는요. 다 종합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산 과세에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105페이지까지 정리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기출문제들 21회 때, 20회 때, 2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연습 삼아서 나중에 풀어보죠. 요건 어차피 우리 문제풀이에 다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7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정리해놨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4가지를 거기 나오는 걸 다 정리했어요. 첫 번째 농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목장용지, 세 번째 임야 0.07을 중심해서 107페이지에 3가지 정리했고요. 아마 요걸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배운 거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요것만 잘 보셔도요.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장용지 4번째, 5번째는 주택 산업용 공급 토지가 있고요. 6번째는 사치성 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번하고 5번은 0.2, 좀 아까 우리 저율 불가세죠. 0.2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가장 비쌌죠. 고율 불가세 4%였고요. 7번째, 8번째는 사업장용 땅, 별도 합산을 중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8페이지까지 정리해봤는데 이게 자산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파트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종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는 이론 정리해봤고요. 요와 관련된 문제를 한 10몇 개, 20개 정도 풀어보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문제만 갖고 요 문제만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